마들렌 자매는 아프리카에 이어 아메리카로 향한다. 광대한 이 대륙 앞에서 마들렌 자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심한다. 그런 마들렌 자매의 주의를 끈 것은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이다.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이들은 대부분 멸시받는 소수 집단이 되었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마들렌 자매에게는 우선이었다. 1952년 6월 마들렌 자매는 잔네 자매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을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 끝까지 돌아보기 위해 브라질로 떠난다. 리우데 자네이루에 도착하여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사진 언덕에 붙어있는 판자촌에서 첫 번째 우애의 집을 찾는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서도 마찬가지로 빈곤한 이들이 사는 낙후된 동네를 우선으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마들렌 자매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창설은 소수의 파티라페 인디언 부족 마을에서 시작하게 될 우애의 집이었다. 마들렌 자매는 그 부족들을 만나려고 그곳에서 살게 될 자매들과 아라과이아 강을 따라 아마존 한가운데로 모험에 찬 여행을 한다. 도미니쿠의 수사님 한 분이 이 여행을 책임지고 안내한다. 놀랄 일이 한둘이 아니지요. 급류를 건너는 일, 근처에 있는 악어떼 때문에 강가에서 밤잠을 설친 일 등 어떻든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5일째 되는 날 자매들은 냇물 가까운 숲속터에 있는 타피라페 인디언 부족들의 오두막집을 발견합니다. 약 50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들렌 자매는 유순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 인디언 부족은 4년 전 가이아포 부족에게 몰살당한 마을 사람 8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나라에 문명의 자취를 남긴 첫 번째 주민이었던 인디언 부족의 마지막 후예들입니다. 땅을 경작하는 유일한 부족이기도 합니다. 나는 푸른 소책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혹 그늘진 구석에 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없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야말로 거대한 공간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므로 일반 선교단체가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매들은 차츰차츰 이 새로운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며 타피라페의 말을 익히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서 의료 봉사에 마음을 쓸 것이다. 자매 중 한 사람이 간호사이다. 2년 후 이 우애의 집을 다시 찾아온 마들렌 자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자매들의 오두막집은 모두의 집이 되었습니다. 자매들이 이 정도로까지 신뢰심을 쌓은 것이 대견합니다. 자매들은 참으로 부족의 일원이 되었고 부족들은 자매들을 완전히 받아주었습니다. 남자들이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면 마을의 여느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자매들의 목도 챙깁니다. 경작지도 할당받아 이제 자매들도 농사를 짓지만 다른 밭에서 나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자매들은 언제나 그들을 치료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상부상조가 진정한 우정과 평등의 관계로 살게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프랑스로 돌아왔다. 프랑스에는 성소자들이 늘어나 28명의 청원자가 마들렌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2주 후 마들렌 자매는 루르드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다.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고 흉골골절상과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 여러 날 사경을 헤맨다. 겨우 일어나자마자 마들렌 자매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나와 포르투갈로 간다. 몇 달 전 파티마에 갔었으나 교구장으로부터 창설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자매의 모습에 감동받으신 주교님께서 자매의 청을 모두 들어주신다. 1952년 11월 마들렌 자매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직 불편했지만 바이옴 신부님과 잔네 자매, 안네 자매와 함께 인도와 베트남을 향해 아시아 대륙으로 간다. 인도는 1947년에 독립하였으나 힌두교인과 무슬림들로 갈라진 영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주민들의 대이동을 초래했다. 수도 델리는 파키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밀집해 있는 비참한 동네들로 둘러싸여 있다. 마들렌 자매는 곧바로 그들 가운데 우애의 집 창설을 계획한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마들렌 자매의 관심을 끄는 도시가 있었으니 인도의 성지인 바라나시에 있다. 자매는 성스러운 겐지스 강가의 힌두 사원 사이에 우애의 집을 꿈꾼다. 12월 20일 그 지역 주교님과 사제들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마들렌 자매의 이 꿈은 현실이 된다. 힌두교 사원들 사이에 있는 낡은 집들 앞에 지나는데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혹시 셋집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셋집이 있었고 바로 그 집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겐지스 강과 가까워서 홍수가 나면 아래층이 물에 잠긴다고 하지만 비어있는 집은 2층이고 테라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락이 된 주인은 친절했고 한 달 후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임대 계약을 한다. 힌두교의 성지 한가운데 2명의 자매가 거주하면서 그리스도적 우정과 기도가 현존하게 된다. 1953년 1월 초 마들렌 자매는 베트남에 도착한다. 이미 몇 명의 작은 자매들이 창설을 준비하러 와 있었다. 19세기 말려부터 프랑스에 점령당한 이 나라는 독립전쟁이 한창이다. 무장한 독립군들이 조직이 어디에서나 있어 도시를 벗어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길이 위험해서 군 수송편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을 떠날 무렵 마들렌 자매는 다음과 같이 쓴다. 미어지는 가슴으로 베트남을 떠납니다. 우리가 프랑스인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는 동네나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일을 향한 보편적 사랑이 담겨있는 내 마음만 보이도록 나의 국적과 인종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프랑스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투쟁을 시작한다. 자매들이 사는 카사블랑카의 한 동네에서도 폭동이 일어났다. 유럽인들은 다 피했지만 자매들은 모로코 친구들 사이에 머물렀다. 마들렌 자매는 이 기회에 자매들에게 쓴다. 이런 경우 작은 자매들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반대와 몰이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에 많은 박해를 받고 스캔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려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랍 나라에서 유럽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봉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 존재하고 예외 없이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한 나라, 한 민족, 한 종족에게 자신을 봉헌하기 위해 간다면 우리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떠나 그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각오하십시오. 우애해가 확장되면 될수록 어려움도 많아질 것입니다. 작은 이들, 멸시받는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사랑입니다. 마음속으로 항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1954년 6월, 7월 2달 동안 마들렌 자매는 잔느 자매와 함께 다시 유럽을 여행하며 자매들에게 쓴다. 내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겠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그 다음 세계의 다른 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나는 기진맥진합니다. 의사들은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올해를 못 넘길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의사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어제부터 새로운 힘이 솟게 하시니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겠지요. 마치 주님은 나에게 프로펠러를 달아서 세상으로 내몰듯 합니다. 그분의 힘이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작을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분의 손에 잘 맞지 않겠습니까?
마들렌 자매가 처음으로 독일에 간다. 베들린에 도착하여 이렇게 적는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황량한 폐허뿐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심하게 파괴되었고 벽 하나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야말로 벽돌 더미만 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의 소름 끼치는 현장을 봅니다. 교회 건물들도 무참하게 파손되었지만 모두 인내님을 다하여 새 동네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1953년 여름 프랑스로 돌아온 마들렌 자매와 찬느 자매는 숨 돌릴 틈도 없다. 5대륙으로 이어지는 1년간의 여행을 8월 1일에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바욤 신부님이 쓴 사람 서리에서가 출판되면서 샤를르 형제의 삶과 영성도 교회 내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바욤 신부님도 함께 여행하면서 마들렌 자매가 자기를 이런 모험으로 이끌었다고 인정한다. 마들렌 자매는 이렇게 쓴다. 합리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번 여행이 미친 짓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여행을 감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애가 하루빨리 국제적이 되고 모든 이의 작은 형제의 메시지가 어느 한 대륙이나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와 종족의 자매들이 더욱 큰 일치 속에 섞여 살고 국적과 종족이 달라도 공동사업이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함을 증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먼 길을 떠난다. 마들렌 자매는 각 대륙을 방문할 때 그곳을 책임진 자매와 함께 여행하기로 한다. 아프리카에서는 클로드 자매가 책임자이다. 카메룬과 콩고의 우리의 집들은 벌써 활기에 넘쳐 있고 특히 처음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피그미들은 그들이 야영지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마을을 배우는 작은 자매들과 지금은 아주 편안한 사이다. 마들렌 자매는 우간다나 케냐 등 미지의 나라들도 발견한다. 케냐에서는 영국의 지배에 맞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자매는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적는다. 유럽인들이 차지해버린 비옥한 경작지를 지나왔습니다. 요즘 저항운동을 일으키게 한 요인 중에 하나이지요. 유럽인들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서 수천 헥타르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남아프리카에 도착한 마들렌 자매는 인종격리 정책에 부딪힌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백인 정부가 강요하는 철저한 인종 분리주의이다. 요하네스버그에서 자매는 이렇게 쓴다. 주교님은 우리가 살 동네를 찾도록 허락하시면서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동네나 기차, 시내버스, 심지어 공원 의자에까지 흑인, 혼혈인, 백인용을 준엄하게 갈라놓는 현행법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일치의 꿈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증오심만 불러일으키는 이 색깔의 벽은 엄청난 고통만 더해주는군요. 하지만 추방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 남아있으면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나눈다는 표현만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케이프에도 흑인이나 혼혈의 동네에 백인의 거주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백인 거주지, 왼쪽은 혼혈인 거주지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혈인들 사이에 옷 수선집을 차릴 수 있겠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그곳에서 자는 것뿐이니까요. 우리의 집을 10곳을 새로 시작하게 될 아프리카의 대륙의 여행을 마치며 마들렌 자매가 자매들에게 편지를 쓴다. 중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는 동안 새로운 힘으로 나의 신념을 다졌습니다. 계층 사이의 분열 못지않게 종족 간의 불화 역시 사랑의 계명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자매들도 각자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 안에는 비밀스럽게 숨겨진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항상 우월감에 차서 형제를 내려다보고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와 내가 닮았다고 여기거나 내가 그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서 마들렌 자매는 드 프로방셰르 주교님께 이렇게 쓴다. 이제 남미로 향하면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디오 문제입니다. 저는 힘도 없고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교님을 통해 교회에 순명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힘이 될 뿐입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가 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이 공포를 안다면 저를 이해할 것입니다. 마들렌 자매는 브라질을 시작하여 라틴 아메리카에 발을 들여놓는다. 이제 마틸드 자매가 자매들을 동반한다. 브라질의 성소자들이 입회하면 수련시킬 우리의 집 장소를 다 함께 물색한다. 칠레에서는 안데스 산맥에 사는 아라우카니 인디온 부족이 마들렌 자매의 마음을 끌었다. 그런데 인디오 부족들과 지내면서 피그미족에게 갔을 때 제기되었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이 문제에 대해 자매들에게 쓴다. 사도직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나머지 경직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항상 다른 종교와 믿음을 존중하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무상의 사랑을 말했고 사람들에게 갈 때는 그들을 개종시키려 하지 말고 오로지 친구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리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받은 빚과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형제적 사랑의 원천과 의미가 있으니까요. 부시멘, 울데메, 피그미, 타그라페 같은 부족들은 우리가 아니면 현재로서는 주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정과 가족적인 정신으로 다른 일을 할 때에 마찬가지로 복음화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리 강의를 조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 우리가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탄 이튿날 마들렌 자매와 잔네 자매는 콜롬비아에 도착한다. 여기서도 가장 버림받은 인디오 가족들, 모두가 무섭다고 하는 부족들을 찾아 나선다. 마들렌 자매는 특별히 공포의 대상이 된 한 부족에 관해 쓴다. 나는 그 부족을 몰살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착한 목자가 찾아 헤매는 마지막 한 마리 양을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수 민족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모습이 이번 세계 일주 여행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우에이가 먼저 그들에게 봉헌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들렌 자매의 신념이다. 멕시코에 도착한 마들렌 자매는 과타루페 성모님께 매료된다. 젊은 인디오 부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인디오에게 발현한 성모님이다. 그리고 잔느 자매와 함께 북아메리카에 도착한다. 이번에는 자크리느 자매가 동행할 것이다. 캐나다 몬트리올과 밴쿠버의 우에의 집들을 방문하고 북극지대의 인디오 사이에 우에의 집 창설을 준비한다. 자매는 미국 전역을 누빈다.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아주 다양하고 많은 계획을 세운다. 인종 분리주의가 심한 대도시 흑인 동네에 보호지역의 인디오 부족 사이에 자매들을 두고 싶어 한다. 1954년 3월 20일에 아메리카 대륙을 떠나기 전날 자매들에게 이렇게 쓴다. 세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접근하기 힘들었던 곳이 북아메리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풍요와 발전, 능률 위주의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곳에서도 샤를레 형제의 청빈과 단순, 형제적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하더군요. 미국의 경우 동서남북과 인디오 지역 등 여러 집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자면 편리한 생활에서 오는 위험에 말려들지 않을 강인한 성소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헌신하며 가난한 삶을 지향하는 단순하고 너그러운 정신이 아메리카 성소자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1954년 3월 24일 마들렌 자매와 잔네 자매 바욤 신부님 일행이 처음으로 일본에 도착한다. 마들렌 자매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곳에는 온갖 종류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공사판에서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여자 교통경찰도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극동 지역에서 우리의 자리는 노동 세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들렌 자매는 남한에 도착한다. 1945년 미국군과 소련군에 점령당했던 이 나라는 얼마 전에 참혹한 전쟁을 겪었으며 그 결과 나라가 분단되었다. 몇 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들과 가난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러 곳에 우애의 집을 세울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집은 나환자들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다. 일행은 대만을 거쳐 홍콩에 도착한다. 영국 통치 지역인 홍콩은 몇 년 전부터 중국 내륙에서 밀려오는 피난민들로 넘친다. 1949년 모택동의 권력을 잡고 선포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나오는 피난민들이다. 작은 판자집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난민 수용소가 공터라는 공터는 다 차지하고 그래도 모자라 바다 위에 떠있는 빈민촌까지 있다. 마들렌 자매는 바로 그 배 위에 사는 우애의 집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들렌 자매는 독립전쟁이 절정에 달한 베트남으로 간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애의 집들은 활기에 차 있고 첫 베트남 자매가 수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마들렌 자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세일론, 그리고 인도를 돌아본 후 파키스탄에 도착한다. 마들렌 자매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나라의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끌린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에게 철저히 닫혀 있으며 나라 전체가 무슬림인 아프가니스탄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 1954년 7월 마들렌 자매는 이 문제에 관해 교황 대사의 의견을 구했지만 그분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을 내린다. 나라가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정기적인 교통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매는 실망하지 않았으며 며칠 후엔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비자를 받아낸다. 국제조직의 수송편으로 마들렌 자매는 아프가니스탄 남쪽 국경을 넘어 칸다하르에 도착한다. 그날 여행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이번에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3명의 자매들이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보호자 한 명 없이 아프가니스탄을 여행하지만 주님께서 틀림없이 길목마다 천사들을 두셨을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여 손짓 발짓 끝에 침대가 3개 놓인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녁에 만난 네덜란드 간호사가 아프간 의사 한 분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친절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카불로 데려가 주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맡겼습니다. 도로 사정이 나빠 지칠 대로 지친 3일간의 여행이었지만 아프간 의사 가족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일행은 카불에 도착한다. 수도 카불에 도착하니 섭리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마들렌 자매는 바욤 신부님께 이런 편지를 쓴다. 신부님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의 손을 잡아 이끄셨고 저는 눈을 감은 채 따르기만 했습니다. 카불에서는 모두가 우리를 보고 기적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린 수도복을 입고 이 나라를 여행한 일, 어디서나 우리가 만난 분들이 보여주신 호의까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 대학 총장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에게 다시 와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원의 간호사 일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수도자로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샤를리 형제처럼 무슬림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우정으로 올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루빨리 오기를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이바 자매가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란에서
마들렌 자매의 관심을 특별히 끈 곳은 시아파 무슬림들이 중요한 순례지인 메세드라는 도시이다. 마들렌 자매는 그곳에 가서 바욤 신부님께 쓴다. 성지 관장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합니다. 그분은 이곳 통치자에게 순례자들의 헌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환자 병원에 우리를 고용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모두가 무슬림들 의사들과 자선 사업을 하는 부인들 모임에 안내되었고 우리들은 즉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세계 일주 여행도 거의 끝나간다. 1954년 8월 29일 마르세이에 도착한 마들렌 자매는 여행 일기에 이렇게 쓴다. 이번에는 정말로 세계 일주를 마쳤습니다. 여행을 끝낸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세계를 다 돌고 나니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세계를 돌면서 끔찍한 가난을 보았습니다. 집이 없는 수많은 가족들, 아기를 업고 길가에서 돌을 깨는 여인들의 비인간적인 노동,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극동 지역의 짐꾼들과 여인들, 너무 비인간적이란 말을 꺼내려 하면 그 사람들은 습관이 되었어요 하거나 훨씬 더 무거운 것을 나르는 사람도 보았어요 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말문을 돌립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수명이 30세에서 40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관가한 채 티베에서는 170명의 자매들이 마들렌 자매 일행을 맞이하고 우애에 관심을 가진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다.